네, 안녕하세요. 11시가 되어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환경형 사회적 기업 터치푸굿을 운영하고 있는 박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저희가 2008년 10월 달에 창업했는데 창업하자마자 참여했던 게 친환경 대전이어서 우리도 언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또 이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이고 조금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우리의 고민이 미래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구름이는 제가 많이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한데 아까 보니까 채팅창에 되게 활발하게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질문들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꽃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꽃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서 남겨주시겠어요? 네, 송님 감사합니다. 향기가 떠오르고 뭐 로맨스나 어떤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을 거고 예쁘고 향기롭고 들꽃처럼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꽃하면 뭐 나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알록달록한 저기 보시면 똑같이 꽃과 똑같이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또 파란색도 있는데요. 두 번째 준비한 사진은 쓰레기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네, 악취나 더러움. 아까 향기랑 반대로 꽃은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향기가 생각이 난다면 쓰레기를 보면 악취가 날 것 같고 더럽고 뭔가 되게 낭비라든지 저걸 치워야 하는 어떤 답답함이나 의무감이라든지 되게 무거운 마음들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뭐 싫어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되게 은소희님 감사해요. 맞아요. 큰일이다. 저거 언제 치우지? 뭐 이런 되게 무거운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이 이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쓰레기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무조건적인 뭔가 이유가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언제나 참고하는 소셜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미션 아래에서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업사이클 패션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기업의 폐기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든지 환경교육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고민했던 것은 쓰레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2008년에 처음에 창업을 준비할 때 당시에 친환경 대전에 가서 어떤 회사들이 있고 사실 뭐 당시 약간 선배님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있는 쓰레기를 눈앞에서 없애거나 뭐 빨리 썩게 하거나 하는 기술들에 대한 고민들은 되게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쓰레기는 이미 쓸모가 없는 것, 빨리 사라져야 되는 것, 일단은 치워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쓸모가 없는 건가? 뭔가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가능성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업사이클 패션이라고 부르는 영역들이 시작이 되게 된 건데요. 당시에는 재활용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재활용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원을 다시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고객들이 나타내는 단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예로는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뭐 플리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한 300개의 팀이 있었는데 업사이클 팀은 저희밖에 없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이 와서 막 구경을 하다가 제가 사실 잊을 수 없는 어떤 커플이 있는데 막 구경을 하고 이거 되게 뭐 예쁘다 뭐 선물해 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저희가 그 제품이 버려지는 광고판으로 만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제품을 약간 내던지듯이 내려놓고 손을 막 털면서 아니 이런 더러운 것을 갖고 나와서 팔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되게 화를 내면서 가셨던 분이 있어서 이게 버려지는 것으로 만들었다 저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해서 사용하는 건데 버려지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거기에 디자인이나 기술이나 아이디어들을 도입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결과물들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버려진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들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품을 디자인할 때 또는 저희가 어떤 제품들을 기획할 때 참고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어서 사진밖에 보여드릴 수 없기도 하지만 원래도 제가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채팅창이 조용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 버려진 군용 낙하산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고 있지만 이게 낙하산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만으로 딱 생각나는 그럼 저 가방은 어떻게 했구나 라고 딱 생각이 나는 그 것들이 있죠. 일단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가볍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저희가 모 백화점에서 10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나눠드렸던 사은품으로 채택이 되어서 제작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가방을 설명할 때 좀 사실 백화점에서 그게 좀 오래전이라서 2014년이라서 좀 오래전이라서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업사이클된 제품을 백화점에서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까? 네, 걱정이 엄청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걱정했던 것과 달리 3일 만에 준비한 수량이 모두 다 소진되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설명을 할 때 이게 뭐 되게 별로고 쓰레기로 만든 건데 지구를 위해서 억지로 한번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걸하거나 또는 되게 애원하듯이 제품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낙하산으로 만든 가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튼튼한지가 이미 너무나 보장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되게 가볍기 때문에 안에 넣는 물건들에 따라서 이렇게 쉐입도 잡히고 하는 강점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있는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를 위해서 되게 별로인 제품들을 써야 한다라고 고객을 설득하는 건 사실 2021년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고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그러면은 보통 천으로 만들었으면 저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가벼운지를 실험을 하거나 또는 뭔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건 낙하산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그게 다 설명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카프는 패턴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던 제품인데요.
보시면 안쪽에 3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이미지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고려시대의 물병인데요. 저희가 이 물병들을 보고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왼쪽에 갈색 스카프를 보시면 검정색 부분으로 나와 있고, 회색 스카프에도 이제 저 고려시대 물병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그거와 같이 또 우리에게 익숙한 물체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보시면 좀 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페트병을 그려 놓았는데요. 저희가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물병은 잘 관리되어서 박물관에 있을 정도인데 왜 우리가 사용되는 물병은 쓰레기가 됐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패턴들을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패턴들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일반 천의 인쇄에서 만들었다면 완성도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원단 자체도 페트병을 업사이클해서 만들어진 원단이기 때문에 페트병을 업사이클한 스카프에 페트병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스카프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의 천으로 만든 것보다 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좀 메시지가 완성되는 제품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이 사실 뭐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업사이클이고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이 업사이클이고 어떤 것은 업사이클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냥 업에서 여러 기업들을 만나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보통 업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요런 4가지 정도의 요건들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업사이클 상품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되게 퀄리티가 있고 디자인이 괜찮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사실은 뭐 5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뭐 70% 정도는 디자인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추구하는 팀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어떤 거가 어떤 때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의 눈에는 좀 별로인 것 같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준은 아주 명확하게 산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쁘지만 그것들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업사이클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에 되게 오래된 뭐 통이나 옷이 있어서 그 옷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 그것을 업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이유는 그 제품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거 너무 예쁘니까 나도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다음에 만들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니까 산업성이나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업사이클 기업들, 그러니까 시도하는 것들 중에서 뭔가 되게 하나가 굉장히 멋있지만 그런 것들을 반복 생산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 후부터는 약간 새 재료를 사용해서 뭔가 약간 헌 것처럼 가공해가지고 만든다든지 하는 사례들도 간간히 발견이 되고 있어서 좀 문제들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산업성의 기준에서 잘 팔리는, 고객이 돈을 주고 사고 싶을 만큼의 디자인을 가진 것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업사이클을 통해서 원래 버려지고 있던 자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들을 만들어내고, 저것도 저렇게 버려지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저게 버려지고 있는 것들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의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건 사실 정답이 있거나 어떤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브랜드의 철학들이 각자 다른 건데, 어떤 기업들은 내가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 때 이게 너무 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 이게 업사이클이어서 되게 신기하다, 몰랐다 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브랜드가 있고, 어떤 브랜드는 아예 처음부터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제작을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각자 브랜드의 그 철학과 선택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들에는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그런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성적인 특징들, 사실 프라이탁은 물성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방수가 되는 트럭 천으로 방수가 되는 가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물성적인 것들을 연결해서 진행을 했다면, 요즘 진행되고 있는 그 업사이클 중에는 그 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의미들을 잘 살린 제품들도 상당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은 면세점에서 이제 뭐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 또 다시 여행들이 활성화 되겠지만, 여행을 할 때 면세점을 이용하면 꼭 여행 준비 과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선불 카드를 한두 개씩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사실은 플라스틱이어서 많이 버려지게 되는데, 이제 모 면세점에서 그 선불 카드들을 모아서 이제 업사이클을 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셔서 뭘 만들면 제일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여행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여행과 연결되는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면세점 카드를 이용한 러기지 택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그냥 뭐 예쁜 디자인으로 된 러기지 택을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재미있는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모양으로 뭐 일반 플라스틱으로 저것들을 인쇄해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더 반응이 좋았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화장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좀 안에 있는 유분이라든지 또는 구조상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기술들을 개발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그냥 똑같이 기존의 플라스틱처럼 뭐 파이프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너무 낭비겠죠.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기도 해서,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장품 플라스틱을 업사이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화장품이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용품으로 다시 탄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줄넘기와 훌라후프라고 하는 그 운동 물품을 만들어서 직접 그 화장품을 사용했던 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되는 물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영역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들, 그리고 그동안 뭐 어느 정도 한 뭐 30% 정도가 활용되었다면 그 활용도를 되게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단히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수가 많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팀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많이 관심이 있으시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이제 의무화하면서 점점 더 우리도 예전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좀 더 고품질의 재활용 제품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게끔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림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담요들도 다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업사이클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이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뭐 요즘 이미 또 뭐 에코호리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작은 브랜드에서도 페트병으로 만든 옷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카프를 만들 수 있는 재질까지도 개발이 돼서 스카프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페트병으로 만든 스카프에 멸종위기종의 스토리를 담은 그림들을 넣은 스카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사실 후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그래 이게 뭐 이런 들어봤어 라고 하신다면, 스카프 같은 것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원단이기 때문에 이건 또 되게 신기하네 라고 하는 반응들을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사이클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업사이클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러쉬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잘 아실 텐데, 러쉬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다르게 검정색의 통일된 화장품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 용기들이 100% 다시 활용될 수 있는 소재, 단일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수거해서 그것들을 다시 화장품병으로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품이 기획될 때부터 버려지는 과정까지를 기획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라이프 사이클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업사이클 회사고, 저희는 버려지는 자원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들을 제작하진 않는데, 이제 유일하게 몇 번 프로젝트처럼 진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우산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산을 저희가 제작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제 우산을 업사이클 하는 움직임과 회사들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 우산을 제작하고 거기에 다 쓰고 나면, 수리해서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업사이클을 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라벨이 붙어있는 프로젝트 상품이었고요. 이게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우산이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서 아직 고장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잊어버리신 건지 아직까지 들어오는 것들은 많진 않지만, 당시에 보냈을 때 우산을 버리는 것도 너무 고민인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업사이클 뭐 재활용이 되게 필요하긴 한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까? 뭔가 되게 멀쩡한 대학 나와서 하려고 하는 게 뭐 구적 재활용이라고? 뭐 이런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업사이클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어냈던 거였고, 그게 좀 자리를 잡으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업사이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알아봐 주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플리마켓에서 되게 손을 털면서 갔던 커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 3년 후에 그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그 책 판매하는 데서 또 마켓을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되게 불안했거든요. 또 뭔가 또 무슨 상처를 받을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마켓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어머 이거 업사이클인가 봐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되게 좀 감동적으로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와 비교해서 또 2021년은 훨씬 더 많은 브랜드가 생기고 훨씬 더 많은 유통 채널들도 있고 또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보단 즐겁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고민됐던 부분이 쓰레기가 그냥 쓸모가 없고 그대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은 우리가 증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꼭 업사이클로 해야 하는 이유, 쓰레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것, 쓰레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회사에 있는 제품 중에 제일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저기 보이는 저 나무 부분이 업사이클이 된 겁니다. 혹시 어디에서 온 나무로 만들어서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을지 혹시 상상해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갑자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입장 퇴장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네, 혹시 채팅창 이용해서 저 나무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실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게 사실 폐교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에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버려진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게 나무 바닥이라서 사실은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옆면에서 이제 그걸 끼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또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 마룻바닥 청소를 했던 도구들이 연령대별로 되게 달라요. 약간 뭐 깡통에 들어있는 왁스를 쓰는 사람들 그 세대가 있고, 뭐 초치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그 나무 조각 하나로 굉장히 예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즐겁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제품은 사실은 저희가 스승의 날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분께 선물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낸 제품이라서 보통
그 졸업하고 나서 은사님 찾아갈 때 많이 구매해서 가시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들긴 되게 잘했다. 솔직히 이게 막 판매가 엄청 많이 되는 상품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매출적으로 얘가 막 도움이 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회사에서 되게 만들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해서 어떤 분이 학교에 이제 은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뭐 얘기도 잘하고 이제 단체로 간 거라서 단체 얘기 잘하고 돌아왔더니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이제 문자를 그 왔던 친구들한테 보내신 거죠. 그래서 뭐 와줘서 고맙다, 뭐 다 건강하고 뭐 고민하는 것도 잘 해결되길 바란다, 뭐 이제 이런 문자들을 쭉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거 선물했던 분이 받은 문자를 그분이 캡처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뭐 오늘 와줘서 되게 고맙고, 뭐 얼굴 보니 되게 좋구나, 뭐 잘 지내라 이렇게 써있고, 선물도 너무너무 고맙다, 나도 가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거든 이라고 문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생각할 때마다 되게 뭉클한 얘기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좋은 선물들 많이 했겠죠. 뭐 홍삼이라든지 많은 선물들을 해갔겠지만, 아마 선생님이 몇 년 동안 잊지 못할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이게 뭐 아주 좋은 나무에서 똑같은 문구를 써 넣었다고 해도 진짜로 학교에서 저희가 구조한 학교의 마룻바닥으로 만든 것들의 감동을 따라갈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업사이클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좀 많이 아실 텐데요. 평창올림픽에서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대표단이 성화를 같이 들고 개회식장에 있는 계단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 계단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개회식장에서 이제 약간 슬로프처럼 있어서 저기에 뭔가 각종 뭐 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때 계단으로 펴졌다가 또다시 이제 뭐 슬로프가 돼야 할 때는 다시 또 납작하게 놓였다가 하는 이제 부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내 목표는 평창올림픽의 쓰레기를 업사이클 하는 거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되게 얘기하고 다녔지만 사실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상원부에 전화도 해보고 막 했는데, 너무 저희가 막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중요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 하면서 막 끝까지 끌리다가, 그래도 개회식 직전에 연결이 되어서 친환경 평창올림픽에서 어떤 쓰레기들이 얼만큼 버려질 예정인지를 저희가 이제 미리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같이 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회식장에서 의자나 이런 것들은 다 분해해서 다시 해체해서 뭔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 거였고, 저 슬로프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재질이어서, 저희가 저 나무를 가져와서 평창올림픽에서 슬로프 모양을 본딴 램프랑 그다음에 평창을 상징하는 램프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램프였던 이유는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그 램프였던 이유는 이게 성화대 저기 사실은 슬로프 모양의 등에서 저 램프가 있는 자리에 실제 성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성화대의 일부를 이루었던 나무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기도 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건축 자재로 만든 거니까 뭐 엄청 질이 좋은 나무라든지 이렇지는 않겠죠. 질이 좋은 나무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뭐 엄청 되게 유명한 글이 써있다든지 하지도 않을 텐데, 이게 실제로 평창올림픽의 일부였다는 것들을 많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대체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이게 엄청난 리미티드 에디션이겠죠. 사실 절대 다시 만들 수 없는 평창올림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올림픽을 기억하고 싶거나 또는 올림픽에 다녀왔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셨던 제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그 평창올림픽 그 개회식장이 있던 자리에 평창올림픽 기념관이 생기게 됐는데요. 기념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 제품이 지금 이제 몇 개 안 남긴 했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평창올림픽 그 기념관의 공식 굿즈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새 재료에 어떤 캐릭터를 입힌 거고, 이 제품은 실제로
그 올림픽에 사용되었던 자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공식 굿즈로 채택이 되어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쓰레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살릴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립사이클이라고 하는 립스틱을 업사이클한 크레용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립스틱이 다 사실 끝까지 쓰기가 진짜 어렵고 색깔도 계속 되게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좀 집에 끝까지 쓰지 못하고 있는 립스틱들이 좀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립스틱 판매량이 급파해서 작년에는 버려지는 립스틱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립스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립스틱이 사실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색깔도 은근 되게 다양해요. 약간 주황색부터 갈색, 보라색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들이 너무너무 예쁜 색깔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립스틱들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재료들을 더 섞어서 가공을 해서 크레용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용했던 사실 쓰레기 중에 가장 역대급의 크기와 규모를 자랑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바로 재개발 지역을 하나의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버려지는 자재들을 저희가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자재들을 가지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에는 대부분 테이블도 있고 뭐 커피 테이블도 있고 그 약간 벽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 버려진 타 벽돌을 이용해서 전시관 일부의 벽을 만들고 그 뭐 마룻바닥이라든지 어떤 나무들을 그러니까 창틀 같은 것들을 떼내서 그것들로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 지역이 원래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자재들을 가지고 만든 것들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저 자재들 자체도 또 버려지지 않도록 모델하우스를 철거할 때 다시 그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매칭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건축 과정에 진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사실 보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업사이클을 뭐 하시려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이 얼마큼 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업사이클이 이제 어떤 제품들이 주로 인기가 있고 어떤 것들이 성공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사용했던 소재와 결과물들이 싱크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료로 만든 이 물건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꼭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을 구매하는 것이 뭐가 좋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져야 사람들이 저 제품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얼마 전에 지금 사실 끝났을 텐데 만났던 다른 업사이클 팀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버려지는 고무줄들이 있거든요. 그 얇은 거 말고 되게 큰 밴드 같은 것들도 워낙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밴드가 진짜 많이 버려져서 그 밴드로 이제 그 캠핑용 체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학생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고무줄이 얼마나 버려지는지 저도 잘 모르기도 했고 캠핑용 의자를 만드는 시설들이 국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두 명의 창업자 중에 왼쪽에 있는 창업자가 집이 원래 그 고무밴드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그래서 사실은 저 대표만큼 이 고무밴드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버려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자재를 확보하거나 자재들의 특성들을 분석하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고무줄이 가지고 있는 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캠핑 체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제조자 자체가 이 소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는 그냥 프로젝트처럼 하고 없어질 게 아니라 진짜로 뭔가 해보려고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고민은 사실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였는데 저희 소셜 미션이 버려지는 자원과 버리는 마음을 터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례들은 대부분 버려지는 자원을 터치하는 업사이클을 통해서
버려지는 자원들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 못지않게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왜 제가 꽃사진이랑 쓰레기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제가 그냥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꽃사진을 보여드렸을 때랑 또 쓰레기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그냥 사진을 보여주는 것 뿐인데도 표정이 약간 달라요. 꽃사진을 보여줄 때는 약간 웃으면서 그래, 향기도 나고 되게 뭔가 선물을 받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쓰레기 사진을 보여주면 일단 찡그리면서 저거 치워야 되는데, 냄새도 날 텐데, 저기 막 벌레도 있고 쥐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놔야지만 사람들이 쓰레기로 만든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도전하고 싶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에 대한 감정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에 도시형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는 환경교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기관을 또 추가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근데 교육팀에서는 당연히 처음에는 자원순환이나 업사이클에 대한 교육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동안 좀 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 사건들을 도시의 자원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짜 쓰레기로 만들어지는 실용적이고 튼튼한 결과물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업사이클 회사를 처음에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교육팀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버려지는 자원들을 확보하거나 그것들을 활용하는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터치보고서 왜 교육 같은 걸 하려고 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고, 그래, 좀 진작 하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뭔가 실용적이고 또 튼튼한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업사이클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추가적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약간 공들인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코백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실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을 저희가 교육에 활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사실 백지 같은 그냥 하얀색 에코백에 그리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반대인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에코백을 주고 원하는 걸 그리세요라고 하면 그게 약간 그림 실력에 진짜 자신 있는 사람 빼고는 집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일단 내가 받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에 있는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이 패턴들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포 애프터를 꼭 찍는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글 숫자였겠죠. 아무래도 숫자였던 부분들이 약간 저렇게 수박처럼 보여서 수박으로 만드는 결과물들을 보기도 하고, 저기 보이시는 저 글자들, 아마 M과 D나 아니면 M과 O였던 것 같은데, 저런 부분들을 이렇게 TV를 보는 다리로 표현을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그림 실력이 엄청 뛰어나다기보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사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도 쓰레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싱크 솔루션이라고 해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폐기물들, 산업 과정에서 계속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줄이거나 또는 직접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제안하는 리싱크 솔루션이라고 하는 전문 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공병으로 만드는 여성 건강용품 같은 것들을 이제 리싱크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의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자투리 원단들로 나무에 옷을 입히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립사이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는 고객 그냥 개인들이 집에 남아있는 립스틱을 가지고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뭐 판매가 되지 않고 버려지는 립스틱이 진짜 많아서 이제 이번에는 기업들이 우리 립스틱으로 크레용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이거 사회공헌 활동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도 있어서 같이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꼭 직접 처음에는 생산을 직접 하시는 기업들하고만 연결돼서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 유통이나 워낙 많은 곳들에서 관심들이 있어서 다양한 작업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이번에 또 12월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현대백화점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5개 이상 가져오면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바꿔주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모인 것들이 보통 한 3만 개 정도 모이거든요. 한 일주일이나 3일 정도 진행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플라스틱들을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 화면에 보이는 블럭을 쌓는 형태의 화분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또 학교에서 그 백화점 이름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약간 선순환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업사이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플랫폼 이름이 기왕이면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하면 업사이클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할까? 어떤 노하우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사이클 산업 특성이나 이제 어떤 기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재활용되지 않는 재료들을 업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재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술 연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약간 실험을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10년 만에 이사를 해가지고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오면서 이 지역이 워낙에 국내 1호의 도시재생 지역이기도 하고 붕재 생산지가 많아가지고 여기 한 900개 정도의 작은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원단 폐기물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해 보기 위한 코워킹 공간을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버려지는 자원들을 사실은 개인들이나 또는 초기 창업자들이 직접 구하거나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얻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소재가 있을 때 혹시 이런 소재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대부분은 내가 이런 제품을 구상하고 있는데 혹시 적합한 업사이클 소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드리거나 연결해 드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 최근에 이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플러라고 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에코 토크쇼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는 플라스틱 방앗간도 저희랑 처음에 같이 작업을 했던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플러는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되는 되게 엄청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크게는 산업적인 이유, 재활용 공정의 이유, 기술적인 이유, 소재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중에서 되게 너무 작아서 재활용 과정에서 분류가 좀 어렵다든지 또는 분류를 하면 재활용이 진짜 될 텐데 그걸 분류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모아서 실제로 생활 물품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플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책상이나 내 방이나 내 집을 둘러보고 이거를 굳이 새 플라스틱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보해서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가 모이면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동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라라고 하는 인스타 계정에 제보할 수 있는 링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은 기계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고리라든지 또는 강아지를 산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닐백 홀더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처음에 산책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요즘은 플로깅 할 때도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녀야 하니까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로깅을 할 때 사용되는 막대기도 새 플라스틱으로 원래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그럴 수는 없지 않나? 사실 굳이 새 플라스틱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계속 만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제품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소재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재 중개소에서는 벌어지는 자원들의 정보를 계속 모으고 그것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소재들은 저희가 이거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 구하는 것도 되게 쉽다라고 알게 되었는데 은근히 사용이 잘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 해결형 공모전이라고 해서 공모전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공모전 제품, 그러니까 소재 해결형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를 지정해서 이 소재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분들은 제안해 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소재를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하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소재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확인된 소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괜찮은 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제품을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모전을 통해서 창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업사이클 상담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환경특화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국에 13팀을 선발해서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업비와 멘토비, 그 다음에 멘토링 또는 교육비 등을 지급하면서 1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팀 중에는 업사이클 팀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또는 에너지라든지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저희 창업팀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1월쯤, 올해는 2월에 모집했는데 1월쯤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라서 혹시 예비 창업자이시고 환경형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 갖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준비했던 제목이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였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요즘 이런 게 너무 문제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방에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불만만 하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과 불만들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뭔가 조금 더 좀 속이 시원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이게 바뀌지 않는 거지? 라고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럼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작업이더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사이클은 벌어지는 자원을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일이기도 할 거고요. 사실은 터치포굿은 벌어지는 자원, 이게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되게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브랜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자원들을 그대로 판매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벌어지는 자원을 판매하는 회사이면서 하지만 벌어지는 자원의 가능성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터치포굿과 업사이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쓰레기도 꽃처럼 예쁘고 쓰레기도 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고 쓰레기도 꽃처럼 뭔가 생각했을 때 좀 기분이 좋고 어떻게 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를 즐겁게 상상하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되게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엄청 다다다닥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 업사이클 하고 싶은 소재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나 공공기관이 있다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사실 내가 원하는 소재를 누가 갖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것들을 처리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엄청 많은 게 해결된 거고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면 그 기관에 일단 그냥 사실 가볍게 내가 이걸 활용하고 싶다라고 문의를 해보셔도 문의를 했더니 이게 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줄 수가 없다 또는 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뭐 약간 우리가 많이 쓸 게 아니니까 같이 좀 나눠서 쓰거나 조율해서 쓰고 싶다라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내부 규정이 있어서 또 예를 들면 저희 그 낙하산 같은 경우에 그 군 법이 있어가지고
특정한 조건으로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낙하산을 통으로 그냥 가져올 수가 없고 진짜 작게 잘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낙하산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거든요. 이제 그 비군사화라고 하던데 이제 그런 조건들을 조율해가면서 이게 그 소재를 주시는 분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 또는 불안감이 없으면서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율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에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소재 중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에 약간 소재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도 생긴다고 하고, 또는 지역에 있는 업사이클 센터들을 통해서도 일부 소재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서 업사이클 센터나 환경 그 산업협회에서 곧 운영 예정인 업사이클 소재 플랫폼 같은 것들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소재인지 잘 몰라서 일단 되게 두루뭉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질문 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시간이 없을까봐 뒷부분을 진짜 빨리 진행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회업이라는 그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되게 많은 신규 업사이클 팀들이나 또는 업사이클에 관련된 또는 자원순환에 관련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예비팀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공통적으로 되게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요즘은 환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 또는 그게 뭐 사실 실제로 구매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까지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 많아졌기 때문에 환경 쪽으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는데, 이게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또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거나 적어도 사람들한테 내가 만드는 플랫폼이 또 내가 만들려고 어떤 게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 볼 게 되게 많아가지고 환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진 것이 사실인데, 그것들이 진짜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나 내가 새로운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해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너무 옛날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업사이클이라는 게 없기도 했었고, 업사이클이라는 게 뭐 그냥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워낙에 국내 업사이클 팀들도 뭐 500여 팀이 있다고 하고, 그 중에 또 잘하는 팀도 있고 못하는 팀도 있고 막 비교가 되는 때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팀들보다 좀 잘할 수 있을까? 내 제품들이 고객들한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하신 게 없으실까요?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창업은 일단 잠깐만요. 여기 남길 수 있나? 저희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감사합니다. 제 사진에 가려져서 저는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 보이시나요? 그 T 숫자 4G의 터치포그닷컴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으시면은 여기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로웨이스트가 저희 창업팀들 중에도 진짜 많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제로웨이스트 중에서도 혹시 그러니까 리필 스테이션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시다면, 리필 스테이션은 지금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환경은 법적인 문제랑 다 연결돼서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대부분 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데, 특히 그 제로웨이스트
샵 중에서 리필 스테이션, 세제를 리필한다든지 또는 화장품을 리필하는 것들은 각각의 법에 따라서 되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저희 써주신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 메일이 사실 요즘 많이 오긴 해가지고 사실 그냥 여기에 물어봐 주시면 제일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분들도 메일 보내지 마시고 지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올해 또 새롭게 도전했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쓰레기 구독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혹시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다양한 그러니까 쓰레기 중에서 좀 지저분하지 않고 안전한 것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재미있게 놀거나 뭔가 활용을 해보시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다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라고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구독을 받는다는 게 좀 쉬운 아이디어는 아니니까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7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5번 저희가 쓰레기를 보냈고 되게 다양한 쓰레기들을 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놀이를 한다든지 또는 활용하는 것들을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묶어서 아마 책으로 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예전보다는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되게 많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강민일님 소재 플랫폼은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사실 혹시 지역이 서울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산이요. 부산도 업사이클 센터가 생길 거라고는 하던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대구랑 경기 업사이클 센터가 원단 중심으로 해서 소재 중개를 하고 계시고 그 외에는 서울에 있는 소재은행에서도 다양한 소재들을 취급하거나 중개하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의 상황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올해 오픈 예정인 곳은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 연말에 여신대요. 아직 열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열진 않은 것 같고 준비 중이어서 업사이클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인데 업사이클 플랫폼에 이제 기업들의 정보들도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소재들이 있다라고 누가 올리고 약간 당근마켓처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내가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매칭되는 형태의 소재 플랫폼을 연말에 오픈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혹시 사용하시려고 하는 소재가 딱 정해져 있으신가요? 소재를 볼 때 이런 거가 사실은 소재가 법적으로는 뭐 재활용 쓰레기냐 일반 쓰레기냐 건설 폐기물이냐 뭐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업사이클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소재가 그러니까 되게 대량으로 누군가 취급해서 버려지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각자 집에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재를 생각하고 계시면 그 소재를 어디에서 구하면 좋을지를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텐트 천이 방수도 되고 하니까 텐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팀들이 예전부터 되게 많았는데 텐트를 각자 집에 갖고 있고 그것들을 폐기를 하는 방법들도 다 각각이니까 이거를 뭔가 처리하기가 진짜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글램핑장이 되게 많아져서 좀 대형 캠핑장에서 대량으로 버려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창업팀 중에도 이제 글램핑장과 연동해서 그런 텐트들을 수거해서 사용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소재가
소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마 플랫폼이 생겨도 좀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적어도 뭐 어떤 스펙의 뭐 원단인지, 뭐 어떤 특징들을 가진 소재를 찾으시는지를 좀 정하시면 그 후에는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분이 남아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터치푸구 박미연이었습니다. 아마 이어서 또 다음 일정들도 공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